계획입니다, 진짜. 루틴, 일정을 잘 지키는 거. 근데 여기에 꼭 공부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노는 시간도 그 계획표에 잘 넣어놓으면은 하루는 10시간 즉흥적으로 막 집중했다가 그 다음 날은 2시간 공부하고 어제 많이 했으니까 쉬어야지 보다는 하루에 매일매일 6시간씩 나눠서 하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 생각한 시간 동안 공부의 시간과 양을 잘 지켰다면 그 다음에는 뭐 드라마를 보든 친구를 만나서 맛있는 거를 먹든 부모님도 믿어주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너는 알아서 혼자 잘하는 아이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자투리 시간 활용까지 좀 잘 더해진다면 부모와 아이 모두 스트레스 받지 않고 학창 시절을 잘 이겨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들어. 그걸 잘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다슬씨가 있는 겁니다. 모든 부모가 원하는 이상형의 아이였어요. 자, 성우 이다슬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요. 앞으로 멋진 인생 기대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여행 전문가 유상우 씨를 만나볼까요? 네, 우리 이막내 할머님이 저를 계속 쳐다보고 계세요. 어디를 그렇게 손주랑 다녀오셨을까요? 사실 80대 어르신들은 동네 마실 나가기도 조금 불안해하시거든요. 아무리 건강하셔도. 근데 맞습니다. 먼 길 차를 타고 또 손주와 함께 심지어 해외까지 가신다는 것에 두려움이 없으신가 봐요, 할머니는. 이제 제가 이제 군 생활할 때 할머니 팔순이셨어요. 그래서 군 생활하면서 할머니 팔순 선물로 좀 특별한 선물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평생 잊지 못할 추억거리를 하나 만들어 드려야겠다 해서 이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싶었는데 또 군인 신분이다 보니까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때 첫 여행이 저에게 너무나게 큰 그런 영감이었어요. 할머니께서도 너무 즐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께서 여행이 진심이셨구나. 그런데 저는 20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를 많이 갔다 왔고 할머니는 나이가 80이 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다녀보신 거예요. 이게 참 불공평하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할머니와 지금 건강하실 때 이제 해외여행도 시간 될 때마다 자주 다니고 국내 여행은 말할 것도 없이 나들이를 많이 다니는 편입니다. 윤건 씨 아까 사진 보셨죠? 할머니랑 네. 다정하게 찍은 거의 사진. 그냥 데이트 사진이에요. 저도 저런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여행 가면 할머니가 가고 싶은 곳과 손주가 가고 싶은 곳이 맞아. 다를 수 있잖아요. 다를 텐데. 우리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가도 여행은 충돌이 있기 마련인데. 아유, 부부 사이에도 충돌이에요. 예. 누가 누구를 맞춰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할머니와 제가 약간 썸 타는 것 같아요. 약간 할머니께서 저를 맞추는 것도 있고 제가 할머니를 맞춰가는 부분도 있듯이 마치 약간 썸 타듯이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서로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우리 서로이기 때문에 우리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서로 생각을 하면서 배려하고 크게 싸운 뭐 트러블은 별로 없고 이제 할머니께서 문제가 하나 있다면은 이제 컨디션에 따라서 원래 계획을 해놨는데 할머니께서 오늘 몸이 안 좋다. 그러면 일정 바로 취소. 무조건 할머니 컨디션이 1번입니다. 그러면 할머니 호텔에 쉬시게 하고 상우 씨 혼자 막 클럽 가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제 할머니 호텔에 쉬면은 이제 저는 이제 보드 게임 같은 거를 이제 좀 챙겨와요. 할머니 옆에서. 네. 그러면 호텔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지금 뭐 보드 게임 되게 재밌는 것들 많거든요. 할머니도 그럼 보드 게임 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네. 이렇게 막 그러면 집중하시면서. 상우 씨는 젊은이니까 클럽 가고 싶을 땐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할머니 모시고 그래 안 그래도 클럽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할머니 모시고요. 네, 다들 할머니랑 클럽을 간다고?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데 할머니께서 클럽을 뒤집어 놓으셨어요. 바로 이렇게 뒤집으셨어요. 이러고 가셨어. 젊은 외국 여성들하고도. 네, 여기 클럽은 아닌데 크루즈 여행. 네. 뒤지지 않으시고. 여기 클럽이에요. 네. 저기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메인 스테이지. 야, 저 메인에서 춤추신 거예요? 저도 못 네네. 해본 건데. 하시다. 야, 대단하시다. 할머니가
굉장히 이제 신명도 좋고 그러신데 이게 외국에 다니시고 그러면은 이 드시는 음식 같은 거는 뭐 잘 적응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뭐 따로 그러니까 또 우리 이렇게 이제 어머님들 챙겨서 그런 드시는 게 고민, 있는지. 걱정이 그러니까요. 있으실 아니, 텐데. 손주랑 여행 가고 싶은 할머니의 질문이었습니다. 역시 요리 연구가 다우시게 네. 바로 음식이 바로 이 질문하셨는데 제일 트러블 많은 게 그거예요. 저는 이제 고기 이런 육식 음료를 되게 그 음식을 좋아하는데 할머니께서 완전 채식 생선만 드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항상 조율을 할 때 한정식 집을 가면 반찬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한정식 집을 가는 편이고 해외여행을 나갔을 때는 또 할머니께서 시도를 하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수라는 향신료 같은 이제 음식을 막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면서 지금도 가끔 찾으시거든요. 오, 다음에 기회 되면 할머니 곤충 요리 한번 드셔보시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네. 이 곤충이 고단백인데 이 곤충의 단백질은 소화가 잘 돼요. 그럼요. 예. 네. 예, 근데 우리 그 육류는 소화가 숫자의 잘 안 의미도 되잖아요. 한번 알아야 예. 되는데 숫자 의미가 뭐였어요, 류상우 아, 씨? 숫자 58인데 예. 제 나이 28이고 이제 할머니 연세가 86이에요. 자, 우리의 이 나이 차이를 극복했다라는 의미에서 58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할머니와 각별을 하셨군요.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제가 어릴 때부터 하시다 보니까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이제 추억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고 커서 할머니 꼭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야. 돈을 많이 벌어서 호강시켜 드려야겠다 했지만 돈 말고도 이렇게 경험으로 선물해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도 호강입니다.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자, 손주들하고 여행하고 싶으시면요, 어려서부터 손주들을 키워주셔야 합니다. 자, 무엇보다 우리 상우 씨와 상우 씨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세계의 저 곳곳을 다 돌아다니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박수로 응원해 드릴게요. 건강하세요. 네. 자, 조금 전에는 곤충을 먹었는데 이제 해충을 잡는 이야기를 좀. 예. 자, 우리 아까 김결 씨가 1880을 숫자를 보여주셨는데 네. 어떤 의미일까요? 이 1880은 저의 이제 보석 같은 어. 피 같은 네. 단골 어. 숫자입니다. 단골 손님. 고객들이 맞습니다. 그렇게 많아요? 굉장히 많네요. 그러니까 바퀴를 못 잡아서 바퀴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것도 단골로. 아니요. 정기적으로 예. 방제를 이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방역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이제 뭐 벌레가 나오면은 저를 이렇게 이제 단골 등록을 해놓고 예, 예. 이제 계속 요청을 하시는 아, 거죠. 개인적으로. 예, 벌레를 잡아달라고 가끔씩 나오면. 오. 어떻게 이 일을 처음에 하게 되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초창기인데 사업하기 초창기. 예.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거래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끔씩 게시글이 바퀴벌레를 잡아달라고 게시글이 올라와요. 예. 여자분들이. 제가 이거를 예. 호기심에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다녀봤었어요. 예. 근데 이게 자꾸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제법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예, 제가 따로 연락을 안 드렸는데 잘 잡으셨나? 동네에서 입소문이 타가지고 저 친구 예. 잘 잡는다. 잘 잡는다. 잘 잡는다 하면서 이렇게 입소문이 타서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자꾸 부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속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퀴벌레를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 안 나오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집에서 이제 관련 서적도 찾아보고 예. 해충 방역법도 공부하고 이제 익히고 이제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체를 내고 정식으로 이제 해충 방역을 이제 해드려 봤어요. 근데 그게 또 입소문이 탄 거예요. 그걸 또 타서. 네, 그래서 이제 서울 곳곳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방에서 이제 방역을 하러 다니는 사업체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데 다리가 많아서 너무 그래서 징그러워서 못 잡겠더라고요. 바퀴벌레가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럽다기보다는 저한테는 한 마리당 500원짜리로 보이고 1000원짜리로 보이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바퀴가 무서워서 피하는데 이분은
돈으로 보이는 거. 네. 저도 질문 있는 게 자, 여기서 잠깐 돌발 퀴즈 나갑니다. 여러분 돌발 퀴즈 나갑니다. 돌발 퀴즈 빠밤 해주세요. 빠밤. 돌발 퀴즈. 빠밤. 그렇게 빠른 바퀴벌레는 샤샥 다리가 과연 몇 개일까요? 오. 1번 4개, 2번 6개, 3번 8개, 4번 12개. 오. 네. 바퀴벌레도 곤충이죠? 그렇죠. 네. 자, 티벗의 퀴즈창 열어놓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퀴즈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맞히신 분 가운데 5분 선정해서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바퀴 잡는 얘기를 좀 더 해야죠. 맞아요. 네. 이게 나름대로 이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바퀴는 사실 누구나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저만의 노하우라면 이제 바퀴벌레가 안 나오게 하는 노하우. 예. 예를 들면은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해요. 이제 바퀴벌레 서식지를 파악을 하고, 서식지 파악. 예. 그리고 이동 경로 등을 이제 파악을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그 부분에 이제 뭐 해충 흔적이라든가 뭐 그런 뭐 시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주위에 더 정밀하게 약제 시공을 합니다. 또 물리적 시공도 하고요. 아, 사실 이 바퀴벌레를 또 연구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근데 습성을 연구하려면 책으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 이게 맨날 잡아 죽이시는데 바퀴벌레를 어떻게 연구해요? 혹시 아, 키우시는 건 아니죠? 실제로 설마? 바퀴벌레를 키우고 있었었어요. 네, 네,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바퀴벌레를 이제 통 안에 넣어두고 예, 키우고 있었는데 애들은 이제 기름진 거를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고양이 사료, 예. 기름진 고양이 사료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제 뭐 고등어, 막 이런 비린내 나는 거, 여기 파리 팔이도 잡아줘야 되는데. 파리는 너무 빠릅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기름진 거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줘보면서 이제 번식도 시켜보고. 번식도. 그리고 이제 살충 실험도 한번 해보고 어떤 상황에서 이 약을 쓰면은 이 전문적인 약을 쓰면은 더 효율이 좋은가? 또 어떤 이 약을 쓰면은 이거는 이 상황에 이 약을 쓰면 별로 효과가 안 좋네 하면서 이런 연구를 한번 이제 오, 진정한 해보고, 전문가시네요. 야, 진짜 노하우가 많이 쌓이실 것 같은데. 네. 그럼 집안에서 이동하는 바퀴벌레의 습성, 습관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바퀴벌레가 이동할 때는 면을 타고 많이 지나다녀요. 아, 면을 면? 네. 타고. 제 개인적인 견해이지만은 랍스타 같은 것도 수조에서 보면은 더듬이 때문에 이 면을 타고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바퀴벌레도 그래서 면을 많이 타고 이동을 하나? 예, 거기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자, 해보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저희는 집에 바퀴벌레가 나타나면 제가 잡는데 예. 이렇게 딱 쳐가지고 여기에다 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에 내리거든요. 네. 어떻게 잡는 게 좋을까요? 효과적인. 일단은 저는 귀찮아서 예, 이제 가면은 뭐 바퀴벌레 한 마리 나오면 그냥 딱밤으로 귀찮아서 딱 잡아버려요. 딱밤 직접 네. 접촉을 하시는군요. 예, 근데 이제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제 예. 뭐 주변에 이제 살충제도 없고 예. 잃어버리면은 휴지에 예, 물을 적셔요. 그 다음에 벌레가 돌아다니잖아요. 예. 그대로 던져요. 그럼 철푸덕. 위에 훌륭한 아이디어다. 야, 진짜 저희 남편한테 알려줘야 돼요. 저희 남편